문제는 몇 쪽을 펴시면 되냐면 79쪽. 우리 지난 시간에 79쪽부터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 것 같고요. 빨리빨리 끝낸 다음에 9강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오늘 사실 내용은 9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9강 전반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9강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면서 보시기만 하면은 된다.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는 없고요. 막 그렇다게 복잡하게 어렵거나 뭐 괜찮거나 뭐 막 엄청나게 까다롭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장 되게 편안한 내용이니까 잘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앞에 보세요. 그냥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A 더하기 BI라고 주어졌던 이 친구와 나는 여기 있었던 M 더하기 NI라고 주어졌던 이 친구가 완벽하게 똑같았으면 좋겠답니다. 다시 완벽하게 똑같으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얘네들이 생겨먹은 게 완벽하게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지금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완벽하게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것들이 생길 텐데 그럼 얘네들을 완벽하게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요소들 그게 바로 뭘까?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시기만 하면 이 문제의 정답은 금방 유도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얘들이 같을라 그래. 그럼 얘들이 생겨먹은 게 결국 똑같아야 된다는 건 둘이 결국 무슨 코마니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일까? 얘네들을 무슨 코마니 만들어주면 될까요? 그치, 색깔 코마니 만들어주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 지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을 색깔 코마니로 만들라는 얘기는 다시 얘네들이 생겨먹은 게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아니면 똑같지 않아야 돼? 완벽하게 똑같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랑 같은 말인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을 완벽하게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 그럼 나는 여기 I가 붙어있는 애들과 I가 안 붙어있는 애들끼리 각각을 비교했을 때 둘의 자리가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는 순간 그래서 I 안 붙어있었던 A랑 N이 있을 건데 둘이 아예 똑같으려면 둘이 생겨먹은 게 똑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요? 둘이 생겨먹은 게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똑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인정하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I부터 있었던 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I부터 있었던 애들 B랑 N을 비교했을 때 그럼 여기 있었던 B랑 N 또한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 알게 돼? 아니면 달라야 된다라는 걸 알게 돼? 그치? 둘이 아예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냥 개수 비교하라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는 건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냥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개수 비교법을 하는데 결국 왼쪽에 생긴 애랑 오른쪽에 생겨먹은 애랑 결국은 같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D 결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별표 쳐놓고 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만 기억해 주기만 하면 사실 얘네들 문제 푸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은 돼요.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좀 해주시게 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쭉 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그 다음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간단한 문제 얘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이거 2 플러스 xy랑 y 빼기 5y랑 같으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결국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생겨먹은 게 결국 같으면 된다는 거 아니면 다르면 된다는 거? 그치?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같으면 된다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각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같으려면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 있었던 E랑 같은 애가 누구였는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E랑 같은 애가 누구야? 그치? Y가 E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Y는 E다. 이거 잡아줄 수 있고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었던 X는 여기 있었던 누구랑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X가 누구랑 같으면 돼? 그치? X는 마이너스 5랑 같으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면서 오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간단하니까 금방금방 넘어오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으로 같이 한번 보게 되는 내용은
그럼 나는 여기 그 다음으로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은 이것도 있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줬답니다. x 빼기 1과 3-y의 i를 더해줘서 만들어낸 게 결국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이 친구에서 얘기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있었던 요 0이라는 친구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 0이라는 친구가 가리키는 거 그게 바로 뭐였니? 얘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줬을 때 여기 있었던 0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얘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적어놓고 할까? 그럼 여기 있었던 이 0이라는 거의 진정한 의미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사이의 합으로 썼을 때 얘네 둘 다 앞에 붙어 있었던 숫자가 얼마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처리해 줄 수 있었단 소리가 될까요? 그치? 얘는 더해진 것도 없었고 실수 부분도 없었고 i도 0이라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0 더하기 0 꼴이었기 때문에 0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놓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왜? 어차피 이 친구 입장에서는 0, 0, 0, 0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어 있었던 거, 뒤에 붙어 있었던 거 둘 다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각각 얼마가 되어라? 그치? 얘네들은 0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x, y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x부터 찾아주게 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x 얼마? x-1이 0이다. x는 1이다. 3-y가 0이다. y는 3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1, y는 3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간단하게 대표형 4번 문제들도 그래서 가볍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용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오면은 좋겠고요. 내용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문제들은요 따로 내가 보여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뭐 따로 적으면서 올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앞에 볼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딱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둘이 생겨먹은 게 같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생겨먹은 게 똑같다. 그럼 적어도 얘네들의 생겨먹은 형태를 똑같이 맞춰라 아니면 다르게 맞춰라. 형태는 적어도 똑같이 맞춰라 다르게 맞춰라. 일단 형태는 적어도 똑같이 맞춰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 얘네 괄호가 일단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그럼 괄호 먼저 풀어요? 풀지 말아요? 그러니까 괄호 풀어봐라? 풀어. 그래서 x도 주시고 y도 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럼 여기 x도 주고 y도 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x 그 다음에 우리는 2x의 i 그 다음에 y도 주니까 그래서 나는 y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yi 싹 다 더해줘서 만들어준 게 여기 왼쪽 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랑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정리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값. 그래서 나는 일단 누구랑 누구 더해주면서 출발할 수 있냐면 x 더하기 y를 더해주면서 출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i들끼리 묶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2x랑 y를 더해준 거에 i 해가지고 둘을 더해서 다시 한 번 더 식을 정리할 수 있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얘들 정리했을 때 이거 정리한 게 이렇게 생겨먹은 게 결국 오른쪽에 있는 누구랑 똑같으면 된다. 그치?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1 플러스 3i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가 1 더하기 3i랑 같아라.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생겨먹은 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숫자만 잘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생겨먹은 거 똑같이 생겼으니 그래서 숫자를 잘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정답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여기 있었던 요 자리에 있는 i랑 여기 있었던 요 자리가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이 자리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숫자 3이 같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은 게임 완성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딱딱 찾아주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도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2x 더하기 y도 찾아줘서 그래서 얘네들의 계산 결과를 구한 게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부터 찾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 1.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는 얘니까 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서요? 그치, 얘는 그래서 3이 되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얘네들을 딴 하고 우리가 연립해주면은 정답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럼 2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질문. 얘는 뭐부터 하라는 소리일까? 2번 같은 문제는. 저렇게 분모에 i 다 깔아놨잖아. 뭐부터 하라? 유리화부터 하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재밌는 거를 보여주면 지금 여기 있는 유리화부터 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었던 이 친구랑 여기 있었던 이 친구는 사실 서로 곱하면은 합차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서로 곱하면 합차가? 되잖아. 그럼 서로 곱한 게 합차가 된다는 건 어차피 우리가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얘기하자고.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서 어쨌든 합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사실 뭐야? 얘네 그냥 통분만 해도 지가 알아서 유리화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뭐 해주면 되냐면 막 굳이 복잡하게 둘 다 이렇게 일일이 유리화할 필요가 없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 다 막 유리화 해가지고 둘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둘이 약간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얘네들은 그냥 둘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쟤네들을 서로 곱해주니까 그래서 분모를 쫙 깔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분모를 쫙 깔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저기 2 더하기 i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2 빼기 i를 곱해주게 되면서 분모 통분이 됩니다. 그럼 남은 건 분자들끼리만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x라고 주어졌던 친구에 나는 2-i를 곱해준 것. 그 다음에 나는 y라는 친구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누구를 곱해줄 수 있냐면 2 더하기 i를 곱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어준 게 계산 결과였던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그 계산 결과가 그래서 얘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을 뺀 즉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 거니까 4 더하기 1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숫자 5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5분의 얘네들은 괄호만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2x 빼기 xi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2y 더하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yi까지 잡아주면서 얘네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가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정리한 게 저기 오른쪽의 계산 결과랑 같답니다. 그래서 얘가 몇 빼기 몇 i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게 결론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몇 빼기 몇 i가 되어라? 그치. 얘가 결국 4-2i가 되어라. 이거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올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를 곱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여기선 i가 있는 애랑 i가 없는 애들끼리 다시 한 번 더 묶어주니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괄호 요렇게 괄호 i를 붙여준 i가 5를 곱해서 분배해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20 빼기 그래서 10i가 된대 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던 앞에는 x끼리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i가 없는 애들끼리 몰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건 2x 더하기 2y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 뒤에 거는 여기 i가 붙어있는 애들끼리만 나오니까 마이너스도 같이 챙겨서 마이너스 x 더하기 y로 잡아주게 된다면 이제부터 남은 거는 자리 비교하는 것만 남았네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자리 비교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뭐 해주면 되냐면 열심히 자리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2x 더하기 2y랑 같게 되는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얼마야? 그러니까 2x 더하기 2y는 얼마랑 같으면 돼요? 20이랑 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면 돼. 그럼 나는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y랑 같은 거를 찾아보면 그게 바로 오른쪽에 누굽니까? 그치? 부호 같이 챙겨주세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연결해주게 되면은 정답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나는 여기 위에 거부터 잡아준 2x 더하기 2y를 잡아줘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20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를 계산해 주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마이너스 10과. 생겨먹은 게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이 생긴 게 결국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거 연립해주면 정답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정답 유도하는 건 지금부터 여러분들 몫입니다. 지금 2개 빨리 답을 내보시고 밑에 것도 해보세요. 알겠죠? 시간은 지금부터 7분만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개념은 미리 펴놨습니다. 85쪽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새로운 개념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오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밥이었고요. 사실은 복소수는 귀여운 친구라고 판단을 했던 친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애들 때문인데 오늘 하는 거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잘 이해하시면 겁나 귀여워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잘 이해하면 겁나 귀여운 아이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원래 이거를 복소수 시작할 때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은 항상 복소수 시작할 때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었걸라? 그랬더니 다음 시간 되면 다 까먹고 와요. 그래서 올해부턴 켤레복소수를 지금 얘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가 뒤로 온 거예요. 원래는 학교에서 배우면 켤레복소수를 먼저 배워요. 제일 먼저 배워요, 얘를.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면서 그 앞에 복소수의 사칙 연산의 켤레복소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보통.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거를 개념 처음 쌓는 입장이고 어쨌든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고 간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나 앞에서 하나 어차피 도친 개팀입니다. 학교에서는 어차피 하루에 다 나가요. 경험하셨죠? 복소수 나갔을 거 아니야 지금 학교에서. 나갔지? 아직 안 나갔어? 뭐 진도가 느리네? 너네는 나갔고 너네는? 어? 너는 왜 갑자기 부스터 밟아? 왜 니네 학교 왜 갑자기 부스터 밟아? 그래서 어쨌든 자 켤레복소수라는 것을 그래서 아마 첫날에 바로 배울 겁니다. 별표 쳐놓고 가세요. 제일 중요해요. 복소수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켤레복소수를 가지고 장난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켤레복소수 가지고 장난치면 복소수는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1, 2번에 관련된 내용인데 1, 2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금방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1, 2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문제들이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앞에 보십시오. 자, 켤레복소수는 이런 거를 켤레복소수라고 하는데 그냥 뭐냐면 짝이야, 짝. 왜냐면 켤레라는 건 짝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짝이냐면 그 켤레복소수 중에서 밑줄만 그어줘요. 그냥 뭐의 부호만 바꾼 거냐면 밑줄.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랍니다. 다시 나는 여기 a 플러스 bi로 잡아줬을 때 나는 여기는 a-bi를 켤레복소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무엇이 달라졌나? 라고 물어보니까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i 앞에 붙어있는 숫자의 부호만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켤레복소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i 앞에 붙어있는 숫자의 부호가 달라지는 복소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안 바뀌어요. 실수 부분은 바뀌지 않아. 이게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기호는 이렇게 a 플러스 p, i의 바를 씌운 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도 많이 써요. 옆에다가 적어주자면 이 복소수를 내가 만약에 z라고 한다면 그 z에 모자 씌운 거랑 같다.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다시 그러면 켤레복소수를 나타내주는 표현은 결국 뭐냐면 동그라미. 모자예요. 모자. 그러니까 위에 올려주는 바. 이 바가 실제로 켤레복소수를 나타내시오 라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 다 해봅시다.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나는 4 더하기 2i가 있네요. 나는 4 더하기 2i에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은 바 얘를 구하랍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 4 더하기 2i의 바 그럼 누구의 부호만 싹 바꾸기만 하면은 끝! 그치? 플러스 2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의 부호를 바꿔라. 그럼 플러스 2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나는 4랑 2i 잡아줬을 때 그 2i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마이너스 3i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빠 이렇게 붙이면 누구 앞에 있는 부호만 바꿔달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현재 실수 부분이 없고 그냥 허수 부분만 있는 순허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부터 있었던 친구였으니까 얘는 부호가 바뀌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3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하나 질문. 없는 건데, 교재 없는 건데 적지는 말고 봐봐. 얘 켤레복소수 구해봐요. 얼마일까요? 5의 켤레복소수는 5? 마이너스 5? 지원이는? 5. 두 명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5. 왜? 켤레복소수는 실수 부분은 5로 바꾸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는 5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면 1억의 켤레 복소수는 그래서 얼마다? 그대로 1억이야. 근데 1억 다이의 켤레 복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1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바의 의미는 i 앞에 붙어있는 숫자만 바꿔주는 애야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면 사실 금방 끝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 증명하진 않고, 시간상 원래 너네가 나를 11월 달에 만났다면, 작년 11월에 만났다면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증명을 해드렸을 텐데 지금 우리는 급하니까.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제일 많이 쓰는 성질들 몇 개만 증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제일 많이 쓰는 것만 증명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별표 A입니다. 제일 많이 써요. 두 번 켤레 처리하면 뭐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이 친구를 보기만 하세요. 지금 여기 별표 쳐놓은 거를 내가 증명은 해줄게. 별표 친 거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때 나는 여기 있는 Z랑 여기 있는 요 Z를 나는 A 더하기 BI로 잡았을 때 나는 여기 A 더하기 BI를 한 번 모자를 씌워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1번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 더하기 BI를 한 번 모자 씌워보세요. 그럼 뭐가 돼? A 더하기 BI를 한 번 모자 씌우면 뭐가 되지? 그치? A-BI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인정하나요? 여기까지 납득했나요? 그럼 A 빼기 BI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last. 이 켤레를 처리했던 이 친구의 켤레 복소수를 다시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다시 플러스 바뀌겠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부호가 한번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한번 켤레 복소수를 구했는데 다시 바꿔라 이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두 번 처리하니까 나 자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바 두 개 만나지? 그럼 이 바는 자연스럽게 날아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은 이걸로 증명하면 되는 거고.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1번 끝. 그래서 1번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 많이 써요. 의외로 B도 되게 많이 쓰니까 B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게 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B도 같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냥 이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소수 Z를 A 더하기 BI로 잡아줬고, 그럼 나는 얘네들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은 나는 얘네들의 켤레 복소수 다 같이 뭐라고요? A 더하기 BI 아니면 A 빼기 BI? 그치. 켤레 복소수는 A-BI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더하쇼, 얘네들을 곱하쇼 저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질문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I 죽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곱하면 합차되니까 I 또 죽어요. 결론적으로 둘 다 뭐가 됐냐면 실수만 남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더해보면 I 죽어요. 플러스 BI 마이너스 BI니까. 여기까지 됐지? 곱해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I고 얘는 A 빼기 BI야. 그 말은 곧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는 합차가 된다는 소리니까 어쨌든 제곱하면 I는 죽잖아. 맞죠? 합차니까. 그래서 죽은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쟤네 둘 다 죽어요. 이렇게 하니까 확인되는 네 번째 공식이 그래서 여기 있는 CD인 거고 얘네들은 그냥 연결만 잘 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CD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지? 많이 쓰기는 하거든. 근데 이거들은 그냥 문제 조건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주면 되고 EF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을 원래 다 일일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시간상 증명은 건너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각각의 켤레를 씌워서 더한 다음에 켤레를 씌우나 어차피 부호 바꾸는 걸 처음에 하냐 나중에 하냐 차이기 때문에 둘은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그럼 빼는 것도 마찬가지. 먼저 부호 바꾼 다음에 뺀 다음에 부호를 바꾸나 어차피 계산 결과는 동일하죠. 부호만 달라질 뿐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다는 거고 그걸 곱하기 나누기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얘네 옆에다가는 이렇게 기억해주고 넘어가. 켤레 복소수는 자유자재로 찢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적어주면 자유롭게 찢기 가능. 됐죠? 그래서 자유롭게 찢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게 되면 됩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어쨌든 증명을 해서 원래 일일이 다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시간상 내가 그렇게 못 해주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시간상 그게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개탄스럽지만 아마 학교에서 증명해 줄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학교에서 아마 증명해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나한테 따로 들고 오세요. 증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이거 궁금하면 들고 와. 증명해 줄게. 클리닉 시간에. 알았죠? 알겠지? 해줄게. 내가 못해서 안 해주는 거 아니야. 할 줄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이렇게 외워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1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로 초원고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실제 초원고 같은 문제, 해원고 같은 곳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요. 가정고도 잘 나왔고. 알겠니? 왜냐면 이거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교과서 예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무조건 기본빵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니네 뭐 하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1단원에서 배운 그래도 짬밥이 있잖아. 1단원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래? 항상? 뭘 정리하라 그러지? 그치, 식을 정리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주는 건 앞에 보기만 하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는 잘 보세요. 똑같이 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해줄 수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식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얘네들만 다시 한 번 더 째려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네들을 째려본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알파랑 여기 있었던 알파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베타랑 여기 있었던 베타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알파바와 여기 있었던 베타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알파랑 여기 있었던 베타바. 얘네들을 잡아줬을 때 나는 어쨌든 같은 거 2개씩은 묶을 수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거 2개씩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거 2개씩 묶는 거를 기준으로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 나열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잡아보세요. 뭐로 묶을래요? 알파끼리 아니면은 알파바끼리 아니면은 베타끼리 아니면 베타바끼리. 그냥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묶어보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부터 니네들이 이제 기준을 잡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그나마 켤레복소수 아닌 애들끼리 묶을게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묶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켤레복소수 아닌 애들끼리 곱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바가 없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요 베타, 여기는 베타 이렇게 그냥 묶으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묶어주면서 알파는 앞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알파 앞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나는 남은 거. 그래서 나는 여기 알파바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베타바 얘네들을 더해준 게 남게 되지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랑.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또 더해주니까 그래서 나는 또 저기 베타만 남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베타 남겨주게 되면서 여기 안에 거 또 묶어줬더니 그래서 베타끼리 묶으니까 또 뭐야? 그래서 알파바랑 베타바를 더해준 것만 남게 되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또 둘이 또 겹쳤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겹쳤으니 또 다시 한 번 더 묶는 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겹쳤으니까 묶는 게 다시 가능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묶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묶어서 알파, 파 거기에 우리는 베타, 파 거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자체를 이렇게 괄호로 다시 한 번 더 묶게 되면서 남았던 밖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베타까지 묶어주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여기 있었던 켤레복소수들에 대한 이해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켤레복소수들에 대한 이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쪼개져 있었던 거를 그대로 쪼갠 상태로 둬도 되지만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버려가지고 얘네 두 복소수를 더한 거에 대한 켤레복소수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도 된다고요. 아까 배웠던 게 그거잖아. 켤레복소수는 찢어도 되지만 합쳐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찢어도 되지만 합쳐도 된다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게 되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두 복소수를 더한 거에 켤레 복소수를 구해주는 거랑 같겠네. 요렇게 잡아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다 나와요. 그치? 그럼 요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결론. 그건 뭐야? 더한 게 뭔지만 알면 돼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한 게 뭔지만 알면 어차피 더한 값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구해준 게 우리 오른쪽에 있는 값이야. 아, 그러니까 둘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2i랑 2 빼기 5i랑 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더해봐. 그래서 마이너스 3과 2를 더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i랑 마이너스 5i 더해주면서 만들어지게 된 마이너스 3i. 이렇게 된 거 하나랑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된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둘을 더한 거에 대한 켤레복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빼기 3i에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이거 씌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씌우면 누구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몇 i의 부호만 바꾼다? 그치, 마이너스 3i의 부호만 바꾼다. 그래서 플러스 몇 i가 되었다? 그치, 플러스 3i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3i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었던 마이너스 1 더하기 3i랑 그래서 둘의 곱을 구해준 거랑 완벽하게 같더라 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딱딱딱딱 합차 계산해 준 게 정답이니까 정답의 문제는 여러분들 유도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방법인데 잘 기억하실 거는 식정리를 무조건 먼저 하는 거야. 이유는 식정리를 먼저 해서 어떻게 정리한 다음에 식을 다시 한 번 더 나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그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시간을 좀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이거 풀고 뒤에 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쉴게요.
야, 첫 시험 봤는데 수학 때 열심히 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 때 무조건 수면을 채우라고. 열심히 잤어요? 100분 동안? 꿀잠 잤어? 깨운하지. 꿀잠 자고 일어나니까 깨운하지. 꿀잠 잤어요? 잘 자라니까. 꿀잠 잤어요, 태연이? 못 잤어? 왜? 또 오기가 생겨가지고 다 풀었어?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은 너네 지금 1, 2학년 때 푸는 거는 자존감만 깎아먹는다니까. 너네 자존감을 엄청나게 깎아먹을 거라니까. 잘 자. 그게 더 나아. 대신 48점은 챙기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48점. 2, 3점대만 다 챙겨도 수능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난도 문제들은 어차피 내신 대비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키울 수 있는 안목들을 띄운 다음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연습하면 돼.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고난도 문제들 연습하면 돼. 왜냐면 3학년 때 하는 수능 범위가 확통 말고는 다 니네 1,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통 말고는 다 1, 2학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 2학년 때 어느 정도 기본 개념들을 쌓아놔야 3학년 내내 1년 동안 자의나 이런 것들로 연습을 해요. 수능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고난도 문제들을 연습을 하고 그 고난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결국 중요하거든, 3학년 때는. 그래서 그걸 3학년 때 하는 거라서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 못 봐도 수학은 막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국어 영어 챙기라니까. 그 시간에 국어 영어를 더 챙기는 게 맞아. 모의고사는 적어도. 내신은 아니지만. 알겠죠? 내신 어차피 싹 다 챙겨야 돼. 내신은 편식하면 끝장나요. 알겠죠? 심지어 기가도 챙기세요. 기가. 기가 있지? 기가 정보. 걔네 있지? 걔네들도 어느 정도 챙겨놓나? 수능은 안 보는데요. 내신은 봐요. 수시를 볼 때. 국영수 사과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점자 처리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들어가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고 대부분 다 국영수 사과만 들어가는 건 맞거든. 대부분 다 국영수 사과만 들어가는 건 맞는데 알게 모르게 그 전반적인 거를 좀 평가하는 게 대학 요소라서 전반적인 걸 좀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이고 학생부 교과는 그거에서의 내신 성적을 보는 거잖아. 물론 지들만의 지점수가 있다고 하는데 니들은 어떻게 지점수를 산출할지 모르니까 지점수가 표준 점수예요. 니네 상대적인 점수 내는 거. 그게 표준 편차 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너네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2학년들이 아직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2학년부터는 생기부에 그게 안 들어가거든. 표준 편차가 안 들어가거든. 등급, 성취도 이런 것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들겠지 대학이. 근데 그게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지? 한 대충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는 하는데 확실한 건 한 6월 가야 될 거예요. 확실한 거는. 그래서 6월 가기 전까지는 아마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기가를 막 100점 받으려고 할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응? 1등급을 받아야 되고 무조건 높게 받아야 되는 건 국영수 사과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진짜 이거는 안 돼. 등급은 나오잖아 나머지들도. 요거는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 11111 찍어놓고 얘 5 받잖아? 어떻게 생각할까?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면 점수는 다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니까 생기부 들어갈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너무 개무시하지 말란 얘기야. 적당히 무시는 하되 개무시하지 말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너네가 무시해도 되는 과목은 있죠. 니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3개. 셋 다 싫어하는 애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셋 중에 하나는 좋아하잖아. 그쵸? 셋 다 싫어하는 애들은 난 본 적은 없어. 지금까지. 넌 셋 다 싫어해? 있네? 셋 다 싫어하는 애가 있네? 그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아무것도 없어? 학교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고? 야, 그럴 수 있죠. 내 동생이 그랬거든. 진짜 정확하게 내 동생이 그랬어요. 내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건 컴퓨터 게임. 그놈은 학교는 왜 가? 했더니 그냥 가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짜증나 죽겠대. 그래서 내가 개모라 했지.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걔가 나보다 키가 커요.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때리더라고. 네가 뭔데 잔소리 하면서 때려요. 3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맞았어요. 난 불쌍한 형이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난 참 불쌍한 형이에요. 이렇게 방송 내보내면 동생이 바로 전화 와요. 욕 먹어요. 너가 언니가 있다 그랬고, 너가 동생이 있다 그랬고, 너가 외동이라 그랬나? 태현이가? 너도 누가 있어? 동생 있어?
남동생? 무섭지? 이제 남동생이. 아니야? 아직은 좀 밟아줄 만해?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잘근잘근 아래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밟아줄 만해? 나이 차 많이 나니, 동생이랑? 몇 살이야? 한참 무서워질 텐데, 이거. 한참 이제 중2병 걸릴 때잖아. 야, 남자애들 중2병 걸리면 재밌어요. 볼만해요. 자, 보겠습니다. 남자애들 중2병 걸리면 진짜 볼만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팁 하나 드리지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선 팁 하나 드리자면 이것만 적어놓고 갈래?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의 팁. 사실 뭐 얘네들을 푸는 뭐 되게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너네한테 와닿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게 실제로 쉽게 푸는 방법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야. 실제로 쉽게 푸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실제로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주는 게 가장 좋냐면 사실 얘네들 자체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냥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복소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복소수 Z는 반드시 뭐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냐면 그냥 바꾸세요. 뭐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허수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복소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짱이냐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짱이다.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모든 Z들을 다 저렇게 바꿔놓고 나는 지금 다 대입형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Z는 이렇게 A 더하기 BI로 치환을 하고요. 그 치환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 해주면 되냐면은요. 식의 대입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항등식으로 풀겠다라고 생각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래서 예식에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봐봐.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E-I에다가 Z 봐.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I의 Z 요렇게 정해주면서 더해주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해서 I의 Z 더해준 게 나는 4 더하기 2I가 되거라 라고 얘기해주는 게 여기 정답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보여줄 거니까 그럼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아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Z는 어쨌든 Z로 두면 일단은 별로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요 Z를 나는 지금부터 A 더하기 BI로 설정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바꿨어 Z가.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Z가 A 더하기 BI로 바꿨어. 그럼 여기 있는 Z 봐도 그럼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되겠다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Z 봐도 그럼 똑같이 바꿀 수 있을 테니까 그럼 한번 바꿔볼까? 이 생각으로 가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 더하기 바에 우리는 A 더하기 BI의 바죠. 그럼 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 얘는 누가 될까요? 그렇지. A-BI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바꿔놓게 되면 그나마 둘이 생겨먹은 게 똑같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이 생겨먹은 게 똑같기 때문에 그럼 계산할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푼다는 거예요. 감 잡으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감 잡혔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끝. 그러니까 뭐야? 다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A에서 나눠주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BI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AI고 나눠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B가 됩니다. I도 나눠주네요. 그래서 나는 더하기 AI고 얘 I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지울 게 다 지워집니다. 누가 다 죽어요? 안녕 하고 얘네가 다 가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얘네들 다 보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싹 다 정리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왼쪽 거 정리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A-2BI를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A-2BI를 계산했더니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그래서 누가 되었냐면 근데 나 분명히 뭔가가 지금 현재 계산이 잘못됐는데 한번 찾아볼래? 분명히 계산이 잘못된 데가 하나 있어요. 찾아봐요. 어디가 잘못됐게? 어디가 잘못됐게? 찾아봐. 얘들을 곱하면 플러스 BI 제곱이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 둘만 죽지. 나머지는 다 제대로 전개했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쵸?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울 거 다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 2b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i는 그냥 2b i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b i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잡아준 게 결국 나는 오른쪽에 있었던 얘가 4 더하기 2i랑 같았다. 얘네들 비교해주기만 하면은 정답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바로 물어보자. B는 얼마야?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얼마? B는 마이너스 얼마? 그치? B는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여기까지는요.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니까. 맞지? 이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가 되네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플러스 2가 되니까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나는 2a 더하기 2가 결국 나는 오른쪽에 있었던 계산 결과 4다. 넘어가면은 a 값 나오죠. 그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2로 나누니까 a는 얼마? a는 1이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건 복소수 z인데 내가 지금부터 z라고 잡아줬던 저 친구는 다 뭐로 잡았냐면 a 더하기 bi로 잡았습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 여기 있었던 숫자들이니까 그대로 다 대입해주게 되면 정답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인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a 대신에 1, b 대신에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1 마이너스 i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시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부터 잘 들어.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줘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있었던 z들이 사실 항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되는 대상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항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a 더하기 bi로 치환한 다음에 대입하자. 여기까지 생각해주면은 식이 좀 간단하게 보일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옆에 2-1번도 풀어봅니다. 10분까지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시작!
거기에서 아마 힌트 줄 건 아마 2-3번일 것 같아요. 2-3번 내가 힌트 하나만 세게 하나 큰 거 던지고 갈게요. 2-3번에 풀 때의 팁은 적어놓고 가면은 켤레복소수의 성질입니다. 2-3번에선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좀 활용을 하시면 아마 답 금방 나올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오늘 것까지 손글씨에서 올린 거 밴드에서 봤니? 밴드에 다 올려드렸어요. 오늘 구강 것까지 해서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마음껏 봐. 알겠죠? 모르는 문제들은 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도 봐도 되고 컴퓨터로 봐도 되고. 학교에서 컴퓨터 받았잖아요. 니네 나보다 좋은 거 쓰잖아. 야, 너네 학교에서 갤럭시북 주잖아. 이번에 더 신형 줬다며. 갤럭시북 더 신형 줬다며. 그거 나랑 바꿀 사람. 저거랑 바꾸면 돼. 바꿔줄 사람 있어요? 참고로 니네 거는 150만원, 나는 30만원. 바꿀래? 나는 120만원 이득이긴 한데. 바꿀래? 재현이 바꿀래? 태현이 바꿀래? 바꿔주겠다는 표정인데? 소연이 바꿔줄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갤럭시북 좋니? 좋아요? 너네 잘 모르겠지. 어차피 그 컴퓨터 게임 안 돼가지고. 그거 니네 선배들한테 물어봐. 그 컴퓨터 게임 뚫는 법이 있대요. 중학생들은 뚫었던데? 중학생들은 그 컴퓨터에 게임 깔아서 쓰던데. 그래서 내가 나한테 욕먹었는데. 그러라고 준 컴퓨터가 아닐 텐데 하면서 욕먹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봅시다. 자, 사실 복소수의 마지막이에요. 다 끝났어요, 복소수도 이제. 벌써요? 라는 표정인데. 네, 끝났어요. 이거 하면 다 끝나, 이제. 괜찮아요? 이거랑 요거 남았는데 솔직히 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나와도 얘는 모르겠다. 얘는 진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대부분의 학교도 다 목격한 바에 의하면 쟤는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내신정에서 얘는 나와. 근데 내신에선 저거 나오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몇 개 외워서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서 완전 옛날 학교들 아니면 요즘 잘 안 내요, 저거는. 우리 학교가 좀 전통과 역사가 있다. 선생님도 좀 약간 전통과 역사가 있다. 그러면 내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잘 안 내요, 요즘은 저게 다. 그래서 여기 있는 5번은 잘 안 나오고, 4번은 글쎄요. 교과서엔 다 다루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풀어는 드릴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얘는 반대로 많이 중요합니다. 얘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사실 복소수는 끝나요. 그러면 바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2차 방정식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 바로 2차 방정식을 가는데, 잘 들어라. 이 친구는 사실 외워야 돼요. 뭘 외우면 되냐면, 사실 쟤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잘 보게 된다면 이게 결론인데, 그 결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만 봐봐. 너네 지금부터 내가 제일 장난 많이 칠 건 뭐냐면 그냥 i 곱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여기 i라는 거를 가지고 i를 한 번 곱했을 때, i를 두 번 곱했을 때, i를 세 번 곱했을 때, i를 네 번 곱했을 때, i를 5번, i를 6번, i를 7번, i를 8번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쫙쫙쫙쫙.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다 곱해 나갔을 때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누굴까?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가볍게 얘기해 봅시다. i 한 번 곱했어. 뭐게? i 한 번 곱했는데 36이 왜 나와? 그냥 i 한 번 곱했어. 뭐야? 그냥 i겠지. 나와. 그쵸? 여기까지는요. 내 자신을 가지고 1이랑 곱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니까 같은 거 나오겠지. 1.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i고, 자, i 두 번 곱했어요. 이게 i 제곱이죠. 그럼 i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된다 그랬지 아까?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로 들어가요. 자, i 세 번 곱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게 되는 친구와 나머지의 곱으로 써줘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i 세제곱은 그래서 i 제곱과 그 다음에 i 곱해준 거랑 같더래 라고 얘기해줘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럼 i 제곱이랑 i를 곱해준 거니까 그럼 i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해준 거니까 곱해서 나는 마이너스 i가 됐대. 이렇게 생각해 줄 수는 있겠죠. 가볍게 그냥 사이클만 봐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i 4제곱도 결국 나는 i 제곱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사실 i 4제곱은 i 제곱을 두 번 곱한 거랑 같이 하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고로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1 몇 번 곱한 거랑 같으니까 2번.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1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오? 그럼 이제부터 약간 나이스. 여기에서 끊어보면 이 친구가 이제부터 모든 절대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왜? 1은 곱하는 그 친구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어주는 아주 절대적인 친구다 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 있었던 i 5제곱들을 보게 되면 i 5제곱은 사실 i 4제곱과 i 1제곱을 곱한 거랑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여기 있었던 i 4제곱이 지금 현재 4의 배수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요 4의 배수에 해당하는 그 거듭제곱과 그 다음에 나머지로 우리는 쪼개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i 4제곱은 1이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흐름 잡았어? 흐름 잡았어? 그러니까 4의 배수와 여기 있는 얘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나머지니까 사실 그럼 얘네들을 곱으로 써줘도 되지 않느냐? 그럼 i 4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사실 얘는 i 1제곱과 같았네. 그래서 i 5제곱은 i 1제곱이랑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럼 i 6제곱도 마찬가지로 가다 보면 마찬가지 나는 무조건 4제곱이라는 친구를 사랑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4제곱 4의 배수와 그럼 나는 i가 몇 개가 더 필요하냐면 2개가 더 필요하니까 i제곱의 곱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2를 더하는 게 지수법칙이니까. 됐죠? 그럼 뭐야? 4의 배수가 되는데 그 4의 배수에 또 나머지를 더해서 만들어준 거랑 같으니 4의 배수는 또 내가 얼마라 그랬냐면 1이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i제곱이랑 같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i 7제곱은 i 몇 제곱과 i 몇 제곱의 합으로 써줄 수 있냐면 i 4제곱과 i 3제곱의 합으로 써줄 수 있죠. 여기까지 인정하나요? 여기까지 납득했나요? 그럼 얘 또 얼마야? 이것도 얼마야 이거? 1이지. 그러니까 i 몇 제곱만 남게 돼요? 얘가 또 1이니까 i 3제곱만 남게 돼. 이런 식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i 4제곱 몇 개 있는 거랑 같으니까요. 2개.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또 1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잡아주게 되면 여기 있었던 요 4개, 여기 있었던 요 4개가 다 반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97, 12도 똑같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4의 배수로 더 최대한 몰아버리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의 배수를 최대한 더 몰아버리면 되니까 똑같겠다. 그러면 얘 17, 18, 19, 20도 똑같겠다. 뭐 101, 102, 103, 104도 동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건 이 규칙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겁니다. 동그라미. 4의 배수는 뭐가 되든 관심 없어요. 동그라미 맞죠? 뒤에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항등식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저기 나머지가 1이 되면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밑줄 i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2가 되면 무조건 얘는 마이너스 1로 취급한다. 즉 얘가 i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에서 나머지가 3이 되면 그러면은 나는 i 제곱에다가 i를 곱해준 사실 얘가 마이너스 i가 되는데 이거는 i 3제곱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이고 4의 배수는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즉 여기 동그라미 칠 건 여기 4의 배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4의 배수는 다 1이 된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돼. 그래서 4의 배수를 찾아준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붙어있는 나머지가 누군지를 본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듭제곱 문제는 무조건 4의 배수와 나머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 세 가지를 다 뜯어볼 테니까 그럼 이 세 가지부터 우리가 개념을 딱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세 가지부터 뜯을게요. 잘 보자. 자, 보자. 태연이가 앉아도 돼? 다 기억할 수 있어? 오케이. 좋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i 53부터 바로 얘기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i 53을 찾을 거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여기 있었던 53이 누가 봐도 4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그치? 4의 배수가 아니지. 그럼 4의 배수가 아니면 뒤에 뭐가 붙는 거를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냐면 나머지들. 그럼 나머지가 누가 붙을까? 이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53은 결국 뭐야? 4의 배수와
나머지 이렇게 써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4의 배수랑 곱해지게 되는 숫자는 관심 없고 뒤에 붙어있는 나머지가 누군지만 확인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물어보자. 53이랑 최대한 가깝게 만들 거예요? 사이다 얼마 곱하면 얘 최대한 가까워져요? 10? 13 곱하면 50이니까 얘랑 최대한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난 여기에 13을 곱해주고 어차피 얘네들은 무시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뒤에 붙어있는 얘가 1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1을 더 갖다 붙이면서 나오게 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이제 계산 결과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i의 1제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i 1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i 1제곱은 뭐가 돼? i죠? i 1제곱은 i지. 그래서 1번 답은 i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같이 적으면서 봅시다. 그래서 i 53제곱은 이렇게 해서 풀어주게 되면 i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i 100제곱도 똑같이 찾아줄 수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100제곱도 찾을 건데 여기 있는 100제곱은 누가 봐도 4의 배수예요? 4의 배수가 아니에요? 얘 4의 배수 맞지? 그럼 무조건 얘는 얼마가 돼요? i 100제곱은 그러니까 무조건 얼마? 1.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의 제곱은 4의 배수는 무조건 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이고 이런 거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i의 130제곱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먼저 처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마이너스는 먼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랑 i부터 먼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의 130제곱과 i의 130제곱 이렇게 둘의 곱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1의 130제곱은 짝수제곱입니다. 얼마 되게? 마이너스 1을 130제곱하면 얼마가 되게?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1.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뒤에 i 130제곱만 찾아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된다고. 그럼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여기 있는 요 130제곱이 결국 4의 배수인가? 그거 확인해 주는 것만 남았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4의 배수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100% 4의 배수니? 아닐걸? 뭔가 부족할걸? 괜찮아요? 그래서 4에다가 곱해서 얘랑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주면 돼요. 얼마 곱하면 될까요? 그치, 여기에는 32를 곱하면 128이니까 최대한 가까워지지.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얼마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더하기 얼마? 나머지 더하기 2가 붙어요. 그건 뭐야? 얘만 챙기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쟤만 챙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는 i의 것을 몇 제곱이 되냐면 2제곱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준 게 답이에요. 그럼 i제곱 구하세요. 얼마야?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주면서 오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참 간단한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정리 다 했으면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게 되는 시험 문제들은 참 아쉽게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저렇게 식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저렇게 장난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푸는지를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이 연습해 보면서 개념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잘 보세요. 내용 쉬우니까. 내용 겁나 쉬워요. 잘 보세요. 자,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i는 반드시 무조건 돈다, 돌지 않는다. i는 무조건 돈다, 안 돈다? i는 무조건 돈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i는 무조건 돈다. 다시 그럼 여기 있는 100제곱까지 일단 싹 다 계산한 거를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100제곱까지 나오면은 괜히 문제의 중압값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뭘 보는 거냐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뭘 찾는 거냐면 결국 얘네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적거나 i의 거듭제곱은 규칙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규칙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규칙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규칙은 뭔데? 그건 니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규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규칙은 어떻게 찾는데? 그건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찾는 거냐? 보통 이거 떠올리면 돼. i는 몇 개 단위로 돌죠? 그치? 우리 아까부터 계속 결론 짓고 있는 건 i는 4개 단위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i 4제곱 4의 배수가 되면 다시 1이 되면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어쨌든 4개 단위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개 단위로 빨리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번도 자체로 뭐 하면 돼? 4개만 기준 잡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 4개도 뭐야? 얘를 기준 잡는 게 아니라 i부터 생각하면서 나오게 되는 요 4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봐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지 말고 보세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첫 번째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되냐면 그래서 니들은 반드시 규칙을 찾아주는 게 1번이 돼야 되는데 그 규칙을 찾을 때 필요한 건 반드시 여기 있었던 요 i 4개들의 합이 누구였는가 그거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게 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i 4개들의 합을 구해보자. 다시 이 친구의 이름이 뭐였는지만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 2번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i 3번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그치? 마이너스 1에 i 곱하니까 마이너스 i. 그쵸? 여기까지는요. i 4제곱은 얼마라고요? 1. 그럼 이거 바꾸면 얘 i 빼기 1 빼기 i 더하기 i야. 1이야.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거 무조건 0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5, 6, 7, 8도 똑같다며. 0. 97, 22도 똑같다며. 0. 13, 14, 15, 16도 결국 1, 2, 3, 4 똑같이 돌아가지. 0.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조건 뭐야? 4개씩 묶이는 건 0이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규칙이야. 그럼 끝났는데? 그럼 나는 어쨌든 i 몇 제곱까지만 찾으면 되냐면 100제곱까지만 찾아라 이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100이라는 아이가 실제로 4로 묶었을 때 4개씩 이렇게 묶었을 때 얘가 몇 덩어리 하고 얘가 남은 게 몇 개예요?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남은 거 몇 개야? 남은 게 몇 개고 파발이 몇 개고 이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몇 개고 이거잖아요. 맞죠? 미안해. 재미없었지? 자 여기 보세요. 성대모사가 안 돼요. 됐죠? 알았어. 미안해. 그렇게 날 죽이듯이 쳐다보지는 마, 태연아.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00을 그래서 뭐로 나누냐면 묶음의 개수와 나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로 나눈다라고 보면 돼. 간단하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눠봐. 몫은 얼마야? 25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나머지가? 그치? 4 곱하기 25하면 100이니까 나머지가 없지. 다시 뭐야? 묶음 끝이야, 얘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100이라는 거는 사실 4의 배수였었기 때문에 묶음의 마무리까지 우리가 다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묶음의 마무리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완벽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뭐가 없냐면 잔여 개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잔여 개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되냐면은요. 그냥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잔여 개수가 있었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 하면 되냐면 그 앞에 붙어 있었던 4의 배수가 누구인지까지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거 2개 붙이면 돼요. 그게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순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 여기가 지금 현재 100이 아니라 만약에 101이었어. 그럼 여기 나머지가 1이 남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i 100제곱까지 써주고 거기에 i 101제곱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4의 배수까지는 다 0이 되니까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얘만 남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생기면 그 개수만 붙여주면 돼. 그게 순서대로 1, 2, 3, 4 순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개수만 순서대로 붙여서 1, 2, 3, 4 순으로 쓴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된 얘 지금은 여기는 나머지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었던 얘도 그래서 똑같이 0이 되면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싹 다 0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해되셨죠? 그럼 마지막 그러니까 1 더하기 뒤에 붙어 있었던 애들 즉 i 제곱 i 3제곱 i 4제곱부터 댕댕댕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i 97제곱 그 다음에 i 98제곱 그 다음에 i 99제곱 그 다음에 i 100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을 더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친구들은 다 얼마가 되었냐면 사라졌대. 0이 됐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다 4개씩 묶였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남은 거 얼마야? 이거 다 지워졌으니까 남은 거 얼마?
남은 거 1이죠. 그래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2번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자면 집 가서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두 개는. 알았지? 여기까지는. 이 두 개는 똑같이 풀어봐. 자, 2번 보겠습니다. 요걸 봤다. 뭐하고 싶다? 1-i분의 1 플러스 i 뭐하고 싶다? 그치.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백제곱이고 나발이고 나는 유리화 하고 싶당 유리화 하러 가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유리화 하러 1 플러스 i를 곱해보장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니까 그래서 나는 1과 1을 곱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1, 그 다음에 i랑 i 곱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i 제곱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1과 i 제곱의 빼기니까 그래서 나는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우리 늘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i 제곱이니까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나는 더하기 몇 i가 되냐면 2i가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네들까지 정리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분모는 그래서 2, 그 다음에 분자도 2i니까 얘네 약분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안에 게 뭘까?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안에 게 뭐죠? 이렇게 약분하니까 안에 게 뭐예요? i네요. 그러니까 안에 게 i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식을 주목해 봤더니 이 친구는 사실은 누구의 백제곱이었던 것임? 라고 얘기한다면 i의 백제곱이었던 것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라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건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얼마야? i의 백제곱이? 0이에요? i의 백제곱이 0이야? 이거 1이야. 4의 배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1이었던 것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찾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 규칙 찾고 가는 것이 목표고 그 규칙을 토대로 정답을 유도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2번까지 했고 3번은 다음 시간에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숙제는 지금 이거 드릴 건데 이거 번호 마찬가지 정해 드릴 테니까 번호 지정한 때까지는 다 풀어 놓으세요. 알았지?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했냐 안 했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고는 있는데 밀리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우린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밀리지 마시고 오케이? 최대한 밀리지 말고 밀린 것들이 있으면 밀린 것부터 하세요. 알겠지? 근데 개념편은 최대한 밀리지 마. 알겠죠? 개념편은 최대한 밀리지 마. 숙제 프린트는 밀린 것부터 하시는데 개념 프린트는 밀리지 마세요. 최대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목요일날 보겠습니다. 목요일날은 테스트는 안 볼 테니까 따로 그거 준비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